자, 보자. 개인별 학습 계획. 선생님이 지금 고등부 강의를 갖다 15년 정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안 하는 애들은 괜찮아. 그러잖아. 그건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는 결과가 좋고 어떤 애는 결과가 안 좋은 거지. 잘 생각해봐. 과정에서 나름 열심히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이유가 뭘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계획이 올바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자신에게 알맞은 나만의 학습 계획이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공부도 어찌됐든 내가 목표한 데에 도착하는 거잖아. 목적지에 가는 거잖아. 자,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지도가. 자, 도착지는 동일해. 난 영어 1등급 맞을 거야. 수능 영어 1등급, 내신 영어 1등급 맞을 거야. 도착지는 동일해. 근데 문제는 뭐야? 출발지가 달라. 즉 현재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생각해봐. 서울에 가. 근데 A라는 사람은 부산에 있어. B라는 사람은 대전에 있어. C라는 사람은 제주도에 있어. 그럼 각자 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서울 어떻게 가? 대전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지. 기차 타고 가.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기차를 알아보는 거야. 제주도에서 서울로는 기차는 없잖아, 지금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야 돼. 현재 내 위치를 고려해서 나만의 지도, 그 지도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 나만의 학습 계획을 만들자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금년에는 우리 재원생들 전체를 작년에도 해봤는데 한 200명 정도를 각자 전부 다 다른 학습 계획을 만들어줬는데 확실하게 결과가 월등히 좋아. 따라서 금년도 마찬가지야. 학습 계획을 갖다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줄 거야. 자, 고려 요소는 현재 성적.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부산인지 대구인지 대전인지 제주도인지. 그 다음 학습 능력. 어떤 사람은 걸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탈 거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탈 거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탈 거 아니야. 그 학습 능력도 고려해야 돼. 무시할 수 없어. 공부도 재능이야. 그잖아. 어떤 애는 재능이 자전거야. 어떤 애는 재능이 비행기야. 같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해. 네 번째 성실함, 습관. 다섯 번째 우리 원생 기록부에다 쓰는 거 있잖아. 자기가 여기 오게 되면 기존 학원에서 아쉬웠던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속력은 영어에 와서 바라는 거 세 가지를 쓰게 돼. 그 6가지를 선생님이 고려해 줄 거야. 뭔지 알겠지? 예를 들면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단어가 너무 취약해요.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문법이 너무 취약해요. 그 다음에 저는 단어를 갖다가 자주 검사받고 싶어요. 이런 걸 다 고려해 줄 거라고. 그 다음에 원장 선생님이 내가 직접 판단을 할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은 내가 직접 다 짤 거야. 뭔 말이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내가 A란 학생에게는 A란 계획을, B란 학생에게는 B라는 계획을 줄 거라고. 뭔지 알겠지? 따라서 내가 직접 짜고 변경, 학습 계획을 바꾸는 건 나만 할 수 있어. 뭔지 알겠지?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해봤자 괜히 헛된 힘 빼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한테. 뭔지 알겠어? 만약에 네가 의미 있는 계획을 가져오면 내가 변경을 해줄 거야. 근데 단순하게 편하기 위해서 안 돼. 근데 애들 중에서 선생님 숙제를 줄이는 건 제 편하려는 거니까 안 되지만 숙제를 늘리는 건 가능하죠. 이것도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자기가 할 수 없는 양을 해봤자 의미 없는 짓이야. 뭔지 알지?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학습 계획, 멋있는 학습 계획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짜줄 거라고. 됐지?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 자,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짤 거냐면 자, 단어는 우선 2개를 나눌 거야. 공통 단어장하고 개별 단어장으로. 자, 공통 단어 교재라는 건 고등부에 있는 5권, 그지? 어휘 5권 분량을 갖다 한 권에 내가 다 담았어. 그지? 3개월 동안 1회독을 하게 만들어 줄 거야. 3개월 동안 1회독을. 그러면 1년에는 4회독을 하게 돼. 이것도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는 학생 개별화라는 명목하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게 했어. 선생님 저 수학 때문에 바빠요. 국어 때문에 바빠요. 수행평가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요소를 다 고려해 줬다고. 그랬더니 1년에 평균 1.5회독 정도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한 2, 3년 전부터 내가 말한 이 스케줄대로 3개월 1회독. 내가 학습 달력을 다 만들어줘. 그냥 일기장처럼 1월 2일 날 뭐하고 1월 2일 날 뭐하고 1월 3일 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철저하게 짜준 계획 그대로 하자는 건 평균 3.3회독이 나왔어. 뭔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1.5보다는 3.3이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못하겠다 그럼 나한테 오면 된다고. 됐어?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하면 개별화를 한 다음에 개별화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장이 하나 더 있어. 개별 단어 교재. 그러니까 공통 단어 교재는 뭐냐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돼. 수능 영어에서 2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내신 영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단어장이야. 따라서 그건 내가 짜준 계획 그대로 해. 근데 이건 뭐야? 심화 단어장이라고 보면 돼.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완전히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교재야. 어떤 걸 주로 모았냐면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를 모아놨어. 수능하고 내신의 난이도는 단어로 조정을 해. 특히 재진술이야. 뭔 말이냐면 성격이 좋다를 인품이 훌륭하다로 바꾸고 얼굴이 잘생겼다를 외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바꾼다고. 따라서 지문에서 성격이 좋다를 보고 얼굴이 잘생겼다를 봐봤자 선택지에서 인품이 훌륭하다, 외모가 준수하다를 모르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출제자는 철저하게 재진술로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따라서 자, 우리는 단어를 외울 때 by nature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렇게 외우는데 기존 단어장에서는 단어 하나 뜻 하나,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웠을 때 공통 단어장은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심화 단어장에서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모아놓은 이 단어장에서는 이걸 외우고 나면 밑에 이렇게 붙여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게 전부 다 뜻이 동일해. 그럼 7개를 한꺼번에 외우는 거라고. 근데 내가 바라는 건 개별 단어장에서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공통 단어장에서 by nature의 뜻이 이거다. 이거의 뜻이 이거다. 이거의 뜻이 이거다. 낱개로 하나하나 외우고 나서 개별 단어장을 봐야 훨씬 더 편해. 완성도도 높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fault 그러면 잘못, 결점 이런 거야. 그럼 요 5개가 동의어야. 그 대신 요 2개는 반의어. 얘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라고.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야. 따라서 자, 이제 유형을 선생님이 3개 정도로 나눠볼게. 실제로는 더 나눌 수 있는데 자, 1년에 4회독을 한다 했잖아. 만약에 A 유형이야. 한 3, 4등급? 한 4등급 정도 된다 쳐볼게. 그럼 이 친구는 가능하면 3회독까지는 그냥 공통 단어장만 돌리는 게 좋아.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나서 4회독쯤에 공통 단어장하고 개별 단어장을 같이 들어가면 돼. 만약에 내가 2등급 정도 있다. B 유형. 그럼 우선 2회독까지는 공통 단어장 위주로 가고 3, 4회독에서는 한꺼번에 병행하고. 자, 내가 상당히 단어에 있어서 실력이 있거나 또는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1회독도 병행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철저하게 선생님이 우리가 그리고 신규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어 실력 체크를 해. 현재 이 친구가 단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암기 능력을 체크해. 실력은 동일하더라도 암기 능력은 엄청나게 차이 날 수가 있거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단어 숙제를 받고 있지만 철저하게 각자 다 다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단어를 갖다 30분 분량의 숙제를 내주는데 A란 친구는 단어를 갖다 예를 들면 100개를 외울 때 C란 친구는 단어를 200개를 외우고 있을 거라고. 시간은 동일하게 30분 분량이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단어 실력과 암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럼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시험은 2 플러스 1이야. 기본적으로 2번은 우리가 주 2회 현장 강의를 하니까 학원에 오면, 그지? 10분이 시작되면 딱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번은 현장 강의 때 보는 거고 1번은 온라인이야. 즉 선생님이 밤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끝나고 10시에서 12시, 1시까지 시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 따라서 온라인으로 숙제 검사를 한 번 더 해줄 거야. 단어 검사를. 자기한테 정해진 시간에 검사 받으면 돼. 이거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습관리 선생님이 별도로 있어. 그 선생님한테 시간 배정 받고 오리엔테이션 받으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됐지? 하여간 현장 강의 때 2번, 그 다음에 밤에 온라인으로 한 번, 총 3번 검사 맞으면 선생님 봤을 때는 일주일에 3회 검사 정도면 가장 적절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전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말하면 돼. 일주일에 7번 검사도 해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왜냐하면 너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 탐구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영어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검사 맡으면 제일 좋겠다는 내 생각이고, 근데 선생님 전 더 받고 싶어요. 또는 선생님 저는 요 2번이면 충분하고 온라인 검사 받는 건 제 일정상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줄여도 돼. 따라서 이것도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2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은 2 플러스 1로 잡아놨으니까 증가 감소가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겠네. 자, 시험 범위는 3일 단위야. 선생님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3일 단위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누적이 많아도 안 되고 누적이 너무 적어도 안 돼. 그냥 3일 단위로 하면 가장 효과가 커. 그리고 사회독을 하면 완벽하게 정리되니까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문법.
단어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문법도 학습 계획이 개별적으로 나갈 거야. 왜냐하면 문법 실력도 천차만별이야. 어떤 학생은 문법이 완벽해. 어떤 학생은 문법의 기본의 기초도 안 되는 애도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법은, 자, 선생님 교재는 동일한데, 만약에 이 친구가 1등급이야. 그럼 얘는 뭐야? 한 달이면 완성돼. 자, 2등급이야, 현재. 그러면 2달이면 완성이 돼. 자, 문법 실력이 3등급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달이면 완성돼. 즉, 선생님 교재를 1등급에 현재 문법이 강해. 한 번만 보면 한 달이면 완성이 돼. 2등급은 한 달 코스를 2번 돌면 돼. 3등급이면 한 달 코스를 3번 보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문법이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 분량을 줬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뭐야? 다음 달에는 문법 공부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처음에는 예를 들면 30분에서 40분 걸렸어. 근데 한 번 보고 나니까 두 번째 볼 때는 10분이면 끝나.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갖다 예를 들면 한 30분 벌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숙제 계획을 또 진행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기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짜준 계획대로 그대로만 진행하면 돼. 자, 어떻게 진행이 되게 돼 있냐면 선생님 교재는 기본적으로 3개라고 보면 돼. 자, 왼쪽에 문제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해설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론 교재로 만들어준 출제 포인트, 그지? 요 책. 너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게 된 이 출제 포인트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문법, 독해, 유형별 풀이가 다 들어있거든. 이 책 속에서 중간에 보면 문법 파트가 있어. 문법 파트가. 요 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요 세 자료를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이 순서 그대로 해야 돼.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이 순서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분량이 5개야.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했더니 3개밖에 못했어. 상관없어. 넘어가면 돼. 왜? 그 다음 달에 완성될 거니까. 뭔지 알겠지? 자, 우선 해설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해설지에는 자, 요 자료야. 해설지. 요 자료. 해설지는 그러니까 교재를 펴면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 해설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에는 정보가 총 3개가 있어. 자, 16-1이라고 써진 이 노란색 밑줄은 뭐냐면 출제 포인트 문법. 이 책에서 내가 번호를 30번까지 넘버링을 해놨거든. 따라서 16-1은 이 출제 포인트 문법이라는 교재에서 16-1번 이론을 나타내는 거야. 위치를.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전혀 보지 마. 그냥 해설지에서 출제 포인트 번호만 보면 돼. 됐지? 자, 이 해설지에서는 16-1번만 보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출제 포인트 문법 책을 펴는 거야. 이 책을. 출제 포인트 문법을 편 다음에 그 중에서 16-1번을 찾아. 그리고 읽으면 돼. 자, 읽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16-1은 대명사고 대명사라는 건 수일치를 묻는 거야. 즉, 괄호 또는 밑줄에 대명사가 보이면 출제 의도는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와의 수일치를 묻는 것이다. 즉, 뭔 말이야? 자, 대명사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 그냥 반복적으로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처음에 썼던 명사를 그것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와의 수일치를 묻는 거다. 즉 해석을 통해서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를 찾고 이 명사가 단수 명사면 얘도 단수 형태, 이 명사가 복수 형태면 얘도 복수 대명사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지? 수일치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뭐야? 다시 해설지로 오는 거지. 이게 1단계. 다시 한번. 해설지에서 출제 포인트 번호만 본다. 2단계. 출제 포인트에서 16-1번 그 번호를 찾아서 공부를 해. 그냥 읽어. 자, 읽었어. 자, 3단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다시 해설지로 와. 그러면 이제 이제서 뭐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이제 학습해야 돼, 이번에는. 근데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금방 우리가 학습했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거야. 읽어볼까?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걸 묻는 거야. 이게 출제 의도야. 빨간색 밑줄이 출제 의도. 자, 그럼 이 문제에서 Dead of Monkeys에서 대신하는 명사는 range라는 단수 명사가 아니고 systems라는 복수 명사이므로 대시라는 단수 형태가 아니고 does라는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이 말이 읽어진다고. 왜? 우리가 이제 요 이론을 읽고 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됐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선생님 근데 저는 2단계 출제 포인트 교재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문법이 아주 저질이라면. 그러면 요걸 갖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고 동영상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2단계에서 도저히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한테 말하면 돼. 됐지? 자, 2단계는 통과를 했어. 근데 3단계에서 이걸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 지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형광펜을 딱 쳐오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 부분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을 해줄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2단계가 막히면 선생님한테 2단계가 막힌다고 설명을 해주고 3단계에서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형광펜 쳐오면 바로 대답을 해줄 거야. 됐지? 그래서 2단계가 안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와. 됐지? 자, 그럼 이제 나는 해설지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어. 자, 그럼 4단계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지를 펴는 거지. 요 문제지. 자, 해설지를 놓고 공부했고, 자, 1단계 해설지에서 번호를 받고, 2단계 출제 포인트 문법으로 학습했고, 3단계 이제 해설지로 완전 마무리했고, 4단계 문제지를 보는 거지. 그러면 문제지를 보고, 금방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그잖아. 3단계에서 해설지를 완전 학습했으니까, 4단계에서 요 깨끗한 문제지를 놓고, 해설지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검정펜으로 써, 검정펜. 검정펜. 자기가 검정펜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뭐야? 요 해설지를 보고 바로 옆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틀린 부분을 빨간 펜으로 고쳐.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 오면 역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야? 시험은 선생님이 시험 범위 중에서 문법도 3일 단위로 누적이다. 문법도. 우리 학습계획표 그대로 진행하되 3일 단위로 누적해서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일요일날 학원에 왔어. 그럼 시험 범위는 어디야? 금, 토, 일, 3일이야. 뭔지 알지? 학원에 온 날 포함해서야. 내가 학원에 왔으면 그날 포함해서 3일. 만약에 수요일날 왔다. 그럼 월, 화, 수 3일이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단어든 문법이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 5개 밑줄 중에서 하나를 글씨를 굵게 해놨잖아. 그럼 요 2번에 대해서만 너가 쓰면 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2번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대신 번호까지는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노란색까지는 쓸 필요 없고 빨간색 출제어도 그 다음에 파란색 해설지 내용을 쓸 수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됐지? 그리고 번호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되고 그 대신 이 번호가 정말 결정적인 거야. 너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걸 공부했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해설지를 쭉 넘기면서 16-1번이라고 써진 데를 가면 돼. 즉 너희들이 이렇게 영어 지문으로 보면 완전 다른 문제 같은데 이 번호를 보면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즉 번호에 16-1이라고 써졌다. 그럼 그건 다 같은 거야. 만약에 3-1이라고 여기에 3-1이라고 써졌어. 근데 좀 어려워. 따라서 3-1에 해당되는 문제를 더 풀고 싶어. 그럼 해설지를 쭉 넘기면서 3-1이라고 써진 것만 찾아. 그러면 그 문제는 같은 문제야. 출제 의도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장담하건대 기출문제는 완전히 똑같아.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여기다 번호를 쓴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이 파란색만 읽잖아.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 이 파란색만 읽으면 다 달라 보이지만 이 노란색 번호를 보면 모든 문제는 즉 특히 문법의 문제는 다 똑같아. 뭔 말인지 알지? 예문이 다를 뿐 출제 의도는 완전 똑같아. 그걸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번호야. 그래서 진짜 선생님 자료에서 핵심은 이 번호야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 학습 계획을 만든 취지, 그 다음에 단어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문법은 어떻게 짜고 그 다음 독해, 그 다음 문제풀이, 모의고사, 듣기 그건 선생님이 2교시 때 설명을 해줄게. 됐지? 자, 2교시에 만납시다.